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그 이해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서비스에 왜 검사 역량 인증이 필요하고 그 인증의 방향과 취지는 어떻게 되는지 제도의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검사입니다. 사실은 뭐 PCR로 대표되거나 요즘엔 뭐 NGS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유전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행위를 유전자 검사라고 많이들 이해하십니다. 그것이 과학적 정의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DTC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 검사로 생명윤리법에서 정의하는 유전자 검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제2조 정의, 용어 정의를 하는 그 법에서 이걸 무엇으로 보겠다라고 정의하는 법률상 용어 정의를 보면 15호에서 유전자 검사는 인체 유래물로부터 유전 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동물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인체,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유래물을 가지고 그 개인의 유전 정보를 얻는 행위적인 것은 그 분석 행위가 맞지만, 목적, 개인을 식별하고자 한다거나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의 목적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단순 행위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법은 개인의 식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 즉 본인의 신분 확인이나 뭐 미아 찾기 등 친자 확인 뭐 이런 다양한 검사가 유형이 있겠죠. 그런 생물학적인 식별을 위해 필요한 유전자 검사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위한 검사를 크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질병의 예방과 관련한 치료는 질병에 관련된 것이므로 의료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료기관의 의뢰에 의한 검사가 반드시 그 전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즉 개인 식별이나 질병 예방 진단 및 치료 등이라는 의료적 행위를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과 유전자 검사를 그냥 연구 목적으로 지금 조상 찾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인종이나 민족적 특성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무엇을 설명해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구체적인 의료가 연결되지 않더라도 연구 목적으로 유전자 이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유래물 연구와는 구분했습니다. 즉, 유전자 검사란 인체로부터 유전 정보를 얻는 행위를 서비스하면서 그 목적이 개인의 식별이거나 질병과 관련된 예방, 진단, 치료 등을 위해서 하는 것을 생명윤리법상 유전자 검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환경은 계속 그 휴먼 게놈 맵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나서 계속 급성장해 왔습니다. 분석 기기가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분석 비용도 같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목적, 많은 연구용 투자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검사와 연구 시장을 통합한 전체 유전체 분석 시장은 매우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걸 주도한 그룹은 정밀의료와 관련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활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시장이 곧 유전자 검사 시장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유전체 시장이 유전자 검사, 즉 유의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으로 성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배경에서 15년의 생명윤리법에서 이제 인다이렉트 의료기관을 통해서 수행했었던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도 일부는 직접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일부 항목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고, 이 허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검사기관에 대한 질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자 검사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서 검사 대상자를 오도할 수 있는
검사를 하거나 신체 외관이나 성격의 유전자 검사, 그 밖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유전자 검사는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도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에서는 질병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서만 하거나 아니면 질병의 진단 치료가 아닌 예방적인 성격으로 소비자가 미리 알고 있을 때 좀 건강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비의료기관인 유전자 검사기관도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유전자 검사라는 시장이 아직 불확실한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 그 확실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검사 대상자가 오도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거짓 표시나 과대 광고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유전자 검사라는 시장이 그만큼 아직 굉장히 불확실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야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방금 제안했던 50조 3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라 함은 그런 검사는 어떤 검사일까에 대해서 새로 마련된 법 49조의 2항에 보면 50조 3항 이후에 따른 검사를 하려거든 유전자 검사 그 검사기관은 복지부 장관에게 그 필요성을 말해야겠죠. 질병의 예방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검사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과 그에 맞는 시설 인력 등을 갖추고 그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그때 검사 항목별로 숙련도와 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 그리고 그 전달, 그리고 그 과정,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관리, 보호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가지고 있는 등의 검사기관의 역량을 검증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DTC,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가 인증을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의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인증은 3년, 인증을 받은 기구 이후로 3년이 유효하며 인증 유효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그 인증을 계속하려면 갱신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에 따른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 줄여서 이제 DTC 검사라고 할 텐데요. DTC 검사는 지금 현재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이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설명이나 정보 제공, 동의 구두, 검체의 수집, 검사, 그리고 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전달하는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의 상품에 대한 판매는 물론이고 그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이 검사 역량을 받은 인증기관인 유전자 검사기관에게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왜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신고제로 비교적 굉장히 낮게 검사기관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지금 왜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때는 이제 인증제가 필요한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전자 검사라는 것 자체가 인다이렉트가 먼저였습니다. 서비스가 직접 소비자한테 제공되지 않아 왔기 때문에 DTC라는 형태가 새로운 유전자 검사의 제공 형태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유전자 검사가 검사 자체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 검사가 어떤 의미인지 그 검사 대상자에게 어떤 생물학적 또는 의학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에 굉장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 안에 매우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 생성된 정보의 유용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가 이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왔었고 그러나 이제 검체에 관련된 유전체 시장이 커지면서 검사 비용도 낮아지고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할 수 있는 검사의 폭 또는 하고 싶은 검사의 폭이 증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라는 행위와 그로부터 얻어진 유전 정보라는 것은 인체, 그 검사 대상자인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그 개인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얻는 행위고 그 유전 정보는
우리가 보통 개인정보를 민감 정보와 뭐 고유식별 정보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고유식별 번호로 우리가 대표적인 정보를 주민등록번호를 드는데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전정보는 뭐 유전자 편집이 엄청 보편화돼서 내가 나의 유전정보를 조립식으로 구성하는, 나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자녀는 맞춤형아기로 진을 편집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제도, 이런 시대가 오지 않는 한 나의 유전 정보는 굉장히 고유성을 갖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번호보다 사실은 고유성도 강력하고 굉장히 그보다 훨씬 더 엄청 적법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처럼 등록제가 있어서 바로바로 누굴 찾을 수 있다거나 이러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현재 제도와 정보의 관리 차원 안에서 그 갖는 잠재적인 위험성 내지는 어떤 특별한 가치보다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유전 정보가 갖는 고유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유성이 있는 유전 정보가 굉장히 다양한 함의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유전자 검사를 개인 식별,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목적에 따라서 결과가 갖는 함의가 진단이 될 수도 있고 치료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예방에도 유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또 개인 식별에 대해서도 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로 인한 위험성도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나 그 유전 정보의 해석이 다이렉트로 서비스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활용 가능성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유전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 다양한 집단들이 등장하면서 그 요구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검사기관에서도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가 이제 확장되고 있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추진 경과는 이제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15년의 DTC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것이 지금 1년에 개정이 완료된 DTC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로 오기까지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3년도에 시범 사업을 거쳤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현재 인증제의 방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때 마련된 그 방향은 1, 2, 3차 시범 사업에서 저희도 이제 이게 안 해본 거를 처음 마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관들은 어떤 요구가 있을까? 그게 소비자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고 또 이때 검사기관이 가져야 될 역량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면서 셋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하신 많은 검사기관들도 있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항목 허용은 완벽한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가진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허용들은 가능한 범위까지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때 불확실성을 가지고 허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적절한 관리가 함께 수반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큰 얼개로 시범 사업에서 추진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검사 기관들이 이 법적인 유전자 검사의 행위라든가 실무적인 행위 그리고 의료기관과 유전자 검사 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다른 지금 이제 DTC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상이하다거나 뭐 또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함의로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거나 그에 대한 근본적인 과학적 근거가 불확실하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역량을 갖추고 또 그것이 서비스되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면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기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인증제에 잘 담고자 노력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저희는 인증제를 마련할 때 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좀 가능하면 직접 개선 또는 간접적으로 단계별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했고 또 국가위원회가 유전자 검사 기관이 난립하거나 또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난립해서
아직 유전 정보에 대한 보호 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취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으셔서 이 부분들을 질 관리하는 방향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산업적 가치로서 이제 시장에 기여하는 바에 정책적인 의도도 있기 때문에 항목 확대 등의 가능성도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물론 이제 똑똑한 소비자를 키워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검사 기관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도의 방향은 그래서 우선은 의학적 유전자 검사와는 구분돼서 소비자가 내가 아직 질병은 아니지만 향후 이게 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서 웰니스 검사로 좀 제한적으로 출발하는 것을 일단 제도의 1차 목표로 잡았고요. 그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절차가, 그리고 또 기관은 어떤 역량을 갖추도록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람직한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수행을 위해서 검사기관의 역량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또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저희 정책원에서 운영하면서 제도적인 투명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하여서 검사기관의 알 권리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DTC 서비스의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DTC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불확실한 서비스, 아직 서비스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게 서비스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봄직하다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희는 검사기관의 역량을 확인하고 갈 수 없어서 일부는 판매 계획, 서비스 계획 같은 것들을 좀 봤고요. 그래서 기관이 우리가 이런 역량을 갖추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받아서 검사기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제도를 말씀드리면서 그게 그렇게 반영이 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TC 유전자 검사 안에서 검사기관을 관리하는 원칙 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생명윤리법상은 검사 대상물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체 유래물이 있고 인체 유래물로부터 유전 정보를 얻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유전 정보가 있지만, 실제로 검사법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그로 인한 보관 기술, 컴퓨터 기술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스템들, 인프라들이 발전을 하면서 서비스 가능해지는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 대상물에 대한 정의에서 2차 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유전 정보를 그러니까 유전 정보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라고 우리가 보는데, 목적한 검사에 대한 데이터가 아닌 다시 추가 재분석, 지금 항목이 서비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해진 원래 목적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그 다른 영역에서 다시 추가 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유전 정보라면 사실은 이거는 이 검사 대상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검사 대상물을 단순히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도 검사 대상물, 대상일 수 있겠다라고 포함하였고요. 그래서 유전 정보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구분했습니다. 인체 유래물로부터 목적에 상관없이 유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얻은 유전 정보가 내가 검사를 의뢰했던, 검사를 시행했던 검사 목적에 따른 검사 결과인지 아니면 검사 방법상 얻어진 유전 정보인지를 구분해서 유전 정보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분명하게 정의해서 기관에서도 우리가 이게 다 유전 정보지라고 하지만 지금 이 유전 정보를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게 소비자에게 제공한 결과를 보관하는 일인지, 즉 유전자 검사 결과의 보관인지, 아니면 향후에 우리가 추가 확장될 유전자 검사 항목이 증가할 걸 고려해서 나중에 검체 채취 없이 다시 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목적으로 향후 분석을 위해서 보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우리가 그 목적을 구분해서 이게 지금 검사 대상물로 보아야 하는지, 그냥 유전 정보로 포괄적인 목적에 상관없는 유전 정보로 보아야 되는지, 유전자 검사에 따라서 얻어진 결과로 보아야 하는지를
구분하시는 것이 검사기관에서도 인증제를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검사기관에서 이제 기존의 유전자 검사를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았다거나 개인식별 서비스를 제공했던 다양한 그 검사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의 전문성이 굉장히 많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사기관이 낯선 영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인력들을 좀 추가로 채용하거나 보충하시는 기관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할 때 유전자 검사 기관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라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광고 시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법률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이게 재화로서의 가치, 상품 또는 용역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준수를 요청드렸고요. 이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제공된 그게 상품이든 뭐 용역이든 서비스죠.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 일련에 대해서 검사기관이 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서의 제공자의 책임을 가진다. 그리고 이것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이 DTC 유전자 검사가 가진 한계,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유전자 검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 검사가 결과가 갖는 현재의 한계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가능성만을 얘기한다거나 의학 유전자 검사와 기존에 서비스됐던 의학 유전자 검사와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을 경우에 50조에서 1항에 이제 금지되어 있던 오도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야 소비자가 이 표시에 대해서 내가 착각하지 않고 속지 않고 잘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사기관에서는 준비하셔서 인증제 신청 시 고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판매의 원칙은 당연히 저희 인증을 받은 유전자 검사 기관만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 기관들에 대한 적절한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간혹 인증받은 유전자 검사 기관이 아닌 기관이 DTC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하지만 더 확대된 항목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유전자 검사 기관이 아닌 기관인데 마치 유전자 검사를 서비스할 수 있는 기관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유전자 검사의 목적과 행위를 동시에 규율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상의 검사기관이 아닌 자가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기관이 잘 숙지하시고 또 유전자 검사기관이 다른 기관과 뭐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운영하시더라도 검사와 관련한 서비스에 대해서 인증받은 검사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탁의 서비스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사기관이 이 검사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서비스 결과의 함의 이런 모든 설명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검사기관이 아닌 다른 자와 분산해서 가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문성은 검사기관에 있다고 보고 검사기관을 인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기관이 혹 위탁사와 뭐 판매, 홍보를 같이 하는 계획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대한 과학적 컨펌 인증 범위 내에서의 적법한 행위인지에 대한 책임을 검사기관이 갖도록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뭐 지금은 검사기관이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았던 것이 마치 DTC인데 다이렉트 컨슈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기관이 아닌 비의료기관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의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정의되지 않았거든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한다고 돼 는 직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탁, 우리가 하는 거지만 저희 기관도 위탁을 하고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저희 기관이 하고 있는데 근데 위탁이 아니라 마치 다른 기관과 책임을 분산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의 원칙들을 잘 고려하셔서 인증 신청 시에 우리 기관의 판매 계획은 우리 기관의
홍보 계획은 어떻습니다라는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뭐 시설 및 장비 등의 운영 체계가 적절한지는 당연히 보고요. 검사기관의 인력의 전문성을 봅니다. 왜냐하면 다이렉트 컨슈머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검사 인력의 전문성만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인력, 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도 보고요. 결과 해석 분석에 관련된 전문성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DTC와 관련한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보고 또 그 DTC 유전자 검사의 목적의 적절성 그 서비스에 맞는 홍보 내용과 판매 방법 등이 적절한지, 관리 계획이 적절한지, 결과가 정확한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평가합니다. 이 중에서 조금 적절성의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게 계획이죠. 계획의 적절한지는 서류로, 문서로만 우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획대로 준수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실제로는 계획서는 그럴듯하게 썼는데 사실 미준수해서 하면 개인정보도 적절하지 않은 게 되고 관리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관리의 영역과 개인정보 보호의 이 처리의 영역은 반드시 실태평가에서 실제로 그 계획이 적절히 준수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해서 인증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사의 영역은 세 부분입니다. 기관 및 조직, 그리고 실제 서비스되어 분석되는 검사, 그리고 검사가 결과가 전달되고 소비자가 이해한 이후에 사후에 대한 관리, 소비자 보호 방식 등의 세 범주를 평가하여 인증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검사기관이 검사 역량 인증 신청서, 법정 양식입니다. 인증 신청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저희 기관에서 마련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 가입을 신청하셔야 되고요. 가입 후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저희가 마련한 기준 중에 37개에 대해서는 서류 평가를 먼저 완료를 하고요. 그 서류 평가 작성 결과가 작성해서 보완 사항이 없는 기관들이 현장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에 대해서 50개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현장 평가를 통해서 담당자들의 전문성 등이나 실적 등을 확인해서 기관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사 기관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항목의 적절성도 보기 때문에 이 기관이 이 역량을 가지고 지금 제공하려는 항목에 대한 적절성도 더블로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항목은 저희가 내부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항목검토위원회에서 서비스하고자 신청하신 검사 항목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해서 이게 서비스가 오도의 우려가 없는지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실제 검사를 제공할 때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외부 정도 관리 평가를 나누어서 시행합니다. 향후 저희가 안정화가 되면 이 결과지 평가에 대해서도 조금 세분화할 예정이지만 현재는 정확도 평가와 제출된 과학적 근거인 서비스의 과학적 근거 두 가지 측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를 종합해서 종합평가를 통해서 최종 인증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평가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증한 기관들 대상으로 1년 이내에 실태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증을 받았던 6개 기관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이제 실태평가를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태평가까지 통과해야 사실상 이제 1주기 전체 인증을 통과한 기관이라고 사실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는 약간의 조건부 인증 성격이 강하게 있는 거죠. 계획서에 전제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혹시 인증기관이 참여를 하고 계시다면 실태평가 시 지금 계획서 범위 내에서 잘 준수하고 계신지를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겠다고 하셨던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제 정확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합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정책권 내에 지금 생명윤리 DTC 인증관리를 위한 별도의 부서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생명윤리센터 정책연구부 내에 DTC 인증관리 TF팀을 운영하면서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인증심사위원회와 항목검토위원회 그리고 항목검토 자문단 등의 외부 전문 인력들을
함께 지금 이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심사위원회의 역할은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데 이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쪼록 DTC에서 인증제를 통해서 검사의 범위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확장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금 이제 항목은 81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변경 인증을 통해서 상반기 2분기까지 마친 현재는 101개의 항목이 확대되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